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적 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제2장 이제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분적 분학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미분적 분학을 공부해야 될까요? 미분적 분학이 대략 한 17세기경에 이제 생겨났는데 수학에는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하학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연구되기 시작해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죠. 그죠? 대수학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요. 근데 대수학, 기하학 이런 것도 많은데 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미분적 분학을 교양 과목으로 반드시 가르치고 있을까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미분적 분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미분적 분학의 특징이기도 한데 미분적 분학은 움직이는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적 분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17세기경 이제 케플러 등이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이론을 필요로 했는데 그때 등장한 것이 이제 미분적 분학이었죠. 그래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자연계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이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분적 분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는 것을 다루는 수학이다. 또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또는 화학적으로 변화하는 것. 변화하는 것도 다 일종의 움직임이죠. 그죠? 그래서 변화하는 것을 다루는 수학이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을 다루지 않고 정적인 걸 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것은 여러 가지 역동적인 그런 자연계의 현상이라든가 또는 사회 현상 또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화학 반응 또는 생물학적인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종의 번식과 발생, 소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미분적 분학의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미분적 분학에 대해서 쭉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분적 분학은 결국 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기하학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극값을 갖는 그래프 위 어떤 점에서 접선이 수평이 돼야 된다는 그 같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극대값, 극소값을 가질 때는 항상 수평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극대값이라는 게 뭐예요? 올라가다가 증가하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하다 내려오려면 감소하려면 어디선가 접선이 수평이 돼야 된다. 또 극소값은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때는 어디선가 수평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을 착안하게 된 거죠. 그래서 f'(x) equal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일종의 이제 나중에 도함수가 될 텐데 미분계수 x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런 점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점이 바로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페르마의 접근이 이거였고요. 그래서 동시대에 뉴턴도 라이프니츠와의 비슷한 그런 시대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적분학의 관계를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후반에 여러 가지 그 미적분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발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미분계수와 도함수다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속도계를 보면 바늘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죠. 즉 차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과속 카메라가 측정하는 속도, 즉 순간 속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는 건데, 어떤 물체가 시간에 대해서 가지는 운동 방정식을 위치 함수로 보고 위치 s가 시간 t의 함수다 해서 f of t, s equal f of 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가 a에서부터 a 플러스 h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각에 딱 출발해서 뭐 한 10분 또는 뭐 1분 또는 1시간 후까지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는 이와 같이 주어지겠죠.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죠? 이게 s, 위치의 함수니까 이때 시간은 t equal a에서부터 a 플러스 h까지 변한 그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예요. 그런데 이 시간 h를 아주 작게 0으로 보내서 t equal a에서의 순간 속도의 개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a에서 a 플러스 h 사이의 평균 속도가 h가 점점 작아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즉 평균 속도의 극한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 v바는 h분의 시간이 h만큼 흘렀죠. 위치 변화가 나중 처음, 그래서 위치 변화가 fa 플러스 h에서 fa로 빼준 그 값을 h로 나눠준 게 평균 속도인데, 이 평균 속도 중에 h가 0으로 가면, 즉 이 평균 속도 중에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 이거를 순간 속도로 볼 수 있다. 즉 VA, A에서의 순간 속도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로 볼 수가 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위치 s가 ft, 즉 시간 t의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요, a라는 시간에서 위치가 여기죠. 여기일 때 a 플러스 h라는 시간에서 위치가 여기예요. 그래서 a에서 a 플러스 h라는 시간까지 위치가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인 거죠. 그 움직인 값, 즉 여기서 요거의 높이를 뺀 거죠. 움직인 값에서 요 시간 h를 나눠준 거. 즉 위치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눠주면 속도가 되죠. 그죠? 즉 그게 뭐냐? 바로 이 선, 그죠? V바 선의 기울기예요. 뭐 대략 한 기울기가 1보다 좀 작죠. 1이면 45도가 될 테니까 이 기울기, 이게 바로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h를 점점 작게 하면 여기로 점점 수렴하겠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 정도 왔으면 여기 이 빨간 곡선하고 만나는 이와 같은 직선이 나오겠죠. 그런 직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0으로 수렴하면 여기 A라는 점에서의 뭐가 된다? A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된다. 즉 VA가 뭐가 되느냐?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VA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그 VA가 어디에서? A, FA,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순간 속도죠.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속도가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예를 들어 공을 30m/s, 초속 30m 속도로 공중에 던지면 t초 후에 공의 높이는 s equal ft, 시간 t의 함수로 주어지는데 30t-4.9 t제곱 미터예요. 높이, 이 공의 높이가.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는 게 물리학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5초 후에 순간 속도를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v5 5초 후의 순간 속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초에서 h만큼 지난 위치 마이너스 5초에서의 위치 이거를 h로 나눠준 이와 같은 평균 속도인데 이 평균 속도를 h를 0으로 보내주면 되겠다. 즉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5 플러스 h 마이너스 f5 이 값을 계산해주면 바로 5초 후에 순간 속도가 되겠다. 그래서 실제 이 식에다가 이걸 대입해주면요. 35 플러스 h 마이너스 4.9 5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9 5제곱 그래서 이걸 쭉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9h 마이너스 4.9h 제곱이 돼요. 이걸 h로 나눠줄 거니까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괄호 안에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4.9h가 돼요. 근데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이게 0으로 가는 값에 어떤 곱해지니까 0이 되겠고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19만 남겠다. 그리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그죠? 즉 마이너스 19라는 건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는 즉 지상으로 19 미터 퍼 세컨드로 지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5초 후에 순간 속도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그 같은 그림을 이용해서 순간 속도는 결국 접선의 기울기와 같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A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같은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H 값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되겠다. 요 위에 거만은 요 같은 여기 점에서 여기 점까지 이어주는 요 직선의 기울기고 이걸 리미트로 보내주면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H가 0보다 크니까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A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H죠. H가 0보다 작으면 이게 A고 이게 A 플러스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H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어준 이게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고요? 평균 속도. 그래서 H가 0으로 가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식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M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 미분계수라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있을 때 방금 했던 극한값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거 기하학적으로 뭐라고요?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앞으로 뭐라 그러냐? 이와 같은 극한값이 존재하면 x equal a에서 주어진 함수의 미분계수다. 이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미분계수다. x equal a에서 미분계수다. 함수 fx의 미분계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기호 f'a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게 정의예요. 미분계수의 정의. f'a는 뭐다? 리미트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그죠? 이때 미분계수 f'a가 존재하면 fx는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즉 이 극한값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미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그 점에서. 그리고 모든 점에서 fx가 구간의 모든 fx가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때 우리는 fx를 뭐라 그러냐? 미분 가능한 함수다. 미분 가능한 함수하면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 그래서 미분계수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식으로는 f'A 여기 상수 A가 들어있어요.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예, 이 극한값. 이게 미분 계수고 이게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게 기하학적 의미는 뭐라고요? 기하학적 의미는 예,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또 물리학적 의미를 생각하면 위치의 식 fx가 있을 때 위치의 식을 이와 같이 극한값을 구해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순간 속도가 나온다. 이게 물리학적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의와 그리고 기하학적 의미와 물리학적 의미, 물리학적 의미는 자연히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의미들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시각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할게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점에서 y equal fx가 있을 때 x equal a라는 점, 함수값 fa라는 점, a, fa죠. 이 점에서의 접선이란 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할선들의 극한. 뭐 그냥 우리 그냥 보통 접선이라고도 하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로 주어지는데 접선. 일단 법선이란 뭐냐? 접선과 직교하는 직선을 법선이라 그래. 직교하는 직선, 법선. 그러니까 이 점에서 법선의 방정식을 금방 구할 수, 접선의 방정식과 법선의 방정식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선의 식은 y equal ax 플러스 b 요같이 직선의 식은 미지수가 a와 b 두 개만 정하면 되죠. x와 y는 변수니까요. 이 두 개 값을 정하면 되니까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직선의 식이 결정되죠. 두 가지 정보. 즉 어떤 두 가지 정보냐? 그 점을 지나는 어떤 점을 지나느냐 하는 거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몇이냐. 이와 같이 두 가지 정보.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뭐 기타 하여튼 뭐 정보가 두 가지만 있으면 이걸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다? 자, 이 점을 지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알았어. 또 하나 뭐?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f'a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이와 같이 두 개의 정보를 알았으니까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다. 자, 어떤 점을 지날 때 AFA를 지나고 기울기가 F'A인 식 고등학교 때 배웠죠? 뭐 그러지 않고도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y-y값 y1 equal 기울기 m 기울기가 F'A죠? 곱하기 x-x1 x-a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y-fa equal f'a 곱하기 x-a. 자, 법선의 방정식은 그와 직교한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점을 지나고 기울기만 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즉 마이너스 f'a분의 1 이걸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y-fa equal 마이너스 f'a분의 x-a 이와 같이 기하학적으로 아주 간단히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예를 들어보면요. x equal 2에서 y equal x분의 2의 접선과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자, 그럼 뭘 알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 한 가지 조건을 알 수 있죠. 이 2를 지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접선과 법선을 구하려면 뭐만 알면 돼요? 이제 기울기 m만 알면 되죠. 근데 기울기 m은 뭐로 주어진다? f'a로 주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f'a를 구하면 m은 이게 f'a인데 여기서는 f'x의 값 2 f'2죠. 2를 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즉 2에서의 미분계수 이걸 구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 f의 식에다가 이걸 대입해요. 그냥 2 플러스 h분의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
이걸 잘 통분하고 정리해주면 이와 같이 되죠. 그럼 h 나눠주고 그럼 이와 같이 돼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 플러스 h분의 마이너스 1. 근데 h가 0으로 가니까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래서 기울기를 구했어요. 아, F'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리고 이 점을 지나. 어떤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의 식. 뭐예요? y-1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게 접선의 식이 되겠죠. 네, 이걸 정리해서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 또 법선의 식은 요거의 역수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니까 y 마이너스 1 이퀄 2의 x 마이너스 2. 그죠? 그래서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 법선의 식은 y 이퀄 2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했던 미분계수의 식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로 했죠? 예, 그런데 가끔 가다가 조금 변형된 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즉 x를 a 플러스 h로 넣으면 h가 0으로 간다 그러면 x-a가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x가 a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식을 미분계수의 또 다른 식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리고 h 대신에 x-a 썼으니까 x-a분의 fx-fa 이와 같은 새로운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새로운 식 미분계수의 식인데 이거 똑같은 식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떤 함수일 경우에는 이게 미분계수를 구할 때 어느 한쪽이 존재 안 하는 경우도 우리가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그러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가 0으로 가는데 왼쪽 오른쪽 아무 데서나 0으로 가도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오른쪽에서만 0으로 간다 해서 플러스를 썼어요. 0의 플러스 쪽에서만 간다.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리고 이와 같은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는 x 이퀄 a에서 우미분계수다. 오른쪽에서만 갔으니까. 그리고 기호로 이와 같이 쓰겠어요. f'인데 플러스 방향에서 라는 의미로 f' 플러스 a. 그리고 이거의 정의는 이와 같이. 또 마찬가지로 음수값으로만 제한할 수도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쪽에서만 음수값에서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걸 좌미분계수다 해서 f'의 마이너스 a다. 좌 왼쪽에서 간다. 정의는 뭐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마이너스 fa 이와 같이 주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그러면 아까 했던 미분계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미분계수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져야 된다. 동시에 존재하면서 같아져야 된다. 그리고 폐구간 위에서는 A는 오른쪽에서밖에 없겠죠. 그죠? A는 오른쪽에서밖에 없으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자, A는 오른쪽에서만 접근할 수 있죠. B는 왼쪽에서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A에서는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고 B에서는 좌미분계수가 존재하면 폐구간 위에서 미분 가능하다.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왼쪽은 없으니까 오른쪽만 계산하자. 또 이거는 오른쪽은 없으니까 왼쪽만 계산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구간 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 폐구간 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실제 존재하는 쪽만 계산하자. 그 얘기예요. 자, 예제 2.3 한번 볼까요? fx 이퀄
x가 0이 아니면 x sin x분의 1로 주고요. 0이면 0으로 주자. 예, 이건 뭐 아주 재미있는 그래프인데요. 좀 이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아, 지금 볼까요? 어떤 그래프가 이와 같이 생겼는데요. x 곱하기 x분의 1 그래프가 이와 같이 막 진동을 내가지고 0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 그래프가 y equal x, 이게 그림이 조금 잘못했는데 y equal x 밑부분에 있고요. y equal 마이너스 x 윗부분,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래프가 이 사이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진동을 하고 또 이쪽에서도 해서 굉장히 진동을 하는 이와 같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0, 여기 지금 여기 밖으로 나가 있는 이 파란색은 없는 건데 이제 그림을 정확히 못 그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0으로 수렴할 때 왼쪽 극한과 오른쪽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느냐, 예,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죠? 예,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느냐 하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까 얘기했던 그와 같은 함수의 그래프인데, 그럼 f 프라임 0, 0에서의 미분계수, 0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여기서 굉장히 막 진동하죠, 그죠? 진동해서 접선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죠. 그건 직관적인 거고 식으로 그렇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는 정확히 대수적으로 풀어서 그걸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주제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fx equal 0이 아닐 때는 x sin x분의 1, 0일 때는 0으로 주었어요. 그럼 x equal 0에서 미분 불가능함을 보여라. 불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0에서의 미분계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f 프라임 0을 계산해 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그런데 이 값은 h가 0이 아니니까 이 값은 아까 식 중에서 0이 아닌 값을 대입하고, 이 값은 0이니까 식 중에서 0, 0일 때는 함수값이 0이라 그랬죠? 그래서 0이 아닐 때는 x sin x분의 1 꼴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h니까 h sin h분의 1, 그리고 0일 때는 0 하고 이걸 h로 나눠준 다음 리미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h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sin h분의 1이 되겠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sin 함수만 나오죠. sin 함수인데 sin h분의 1, h가 0으로 가면 이게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막 가죠. 무한대로 가면 이 sin 값이 막 왔다 갔다 진동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극한 값은 존재하지가 않죠. 존재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f'0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fx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점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을 점이 주어질 때마다 항상 극한값을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리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을 구할 수 있으면 그 식을 구해놓고 거기다가 A의 값을 대입만 하면 미분계수를 얻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개념을 하나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미분계수를 구하는 함수다 해서 도함수라 그래요. 도함수. 그래서 f 프라임, 아까 특별한 값 A가 아니라 임의의 값 X를 생각하죠. f 프라임 X.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아까 미분계수 구하는 식 a에다가 일반적인 변수 x를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 값을 도함수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x에 대한 어떤 값이 얻어지는 함수죠. 도함수라 그러는데 이 함수에다가 x 대신 a 집어넣으면 a에서의 미분계수, b 집어넣으면 b에서의 미분계수, 뭐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를 구하는 하나의 함수가 나와요. 이 함수를 뭐라 그런다? 도함수라 그런다.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함수, 이와 같은 함수를 도함수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f 프라임 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y 프라임,
또는 dy over dx, df over dx, 그 다음 d over dx의 fx, 또 큰 대문자를 써서 dfx, 또는 x에 관해서 미분해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dx, fx. 이게 다 도함수 fx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이게 다 필요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 기호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보통 이거 두 개 많이 썼죠. 그리고 이것도 썼고요. 근데 이제 뒤쪽에 가면 이제 이와 같은 기호들, 이변수 함수에서 보통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호들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다.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한다 그러고 그 연상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도함수의 정의까지 했는데요. 도함수는 결국 뭐예요?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다. 그죠? 그래서 도함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어떤 그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와 연속인 함수 사이에도 관계가 있는데 주어진 함수 fx가 x = a에서 미분 가능하면 항상 x = a에서 연속이 된다. 이와 같은 미분 가능한 함수와 연속 함수 사이에 중요한 포함이라 그러나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함의 관계가 존재해요. 자, x = a에서 연속이라는 건 정의는 뭐예요? 바로 지난 앞장 1장에서 한번 살펴봤죠. 연속의 정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즉 a로 가는 극한값과 a에서의 함수값, 즉 fa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 이게 각각 존재하고 두 개가 같아질 때 연속이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연속이라는 증명이 끝나니까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좌변으로 이항해서 요 극한값을 계산하겠어요. 이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괄호 안에 fx-fa를 구하면 x가 a가 아니라면 x-a가 0이 아니겠죠? 0이 아니니까 x-a로 나눠줬다가 다시 곱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fx-fa는 x-a분의 fx-fa 곱하기 x-a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x가 a가 아닐 때. 그런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값을 구하면 이 리미트의 의미에 x가 a는 아니란 뜻이 숨어 있는 거죠. 그죠? x가 a는 아니라는 뜻이 숨어 있으니까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아까 0이 아니니까 요 대신 집어넣을 수 있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곱하기 x-a. 이거는 이 식과 이 식의 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리미트의 성질에서 각각의 극한을 곱해줘도 되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극한을 구하니까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뭐예요? a에서의 미분계수죠. f'A. 그 다음 이거는 뭐가 되느냐? x가 a로 가니까 x-a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f'A 곱하기 0. 그런데 f'A가 있다는 거는 x =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사실에서부터 미분계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분계수가 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실수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는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0이라든가 5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값에다가 0을 곱해줬으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그죠? 이게 만약 어떤 특별한 값을 안 가지면, 즉 뭐 부정형의 꼴이면 0을 곱해줘도 이게 어떤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해져 있는 어떤 값이니까 거기다 0을 곱해주면 0이 되죠. 그래서 뭘 구했느냐?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fa가 계산하니까 0이 된다. 그죠? 0이 됐으니까 다시 원위치에서 x가 a로 리미트 갈 때 fx의 값은 fx에다가 fa를 더해주고 빼준 거와 같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a 더하기 fx-fa. 근데 이거는 다시 또 이거와 이거의 합으로 볼 수 있으니까 리미트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fa 더하기 리미트 fx-fa.
자, 리미트 FA는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이거 계산한 게 방금 0이라 그랬죠? 그래서 equal FA. 뭘 구해놔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fa와 같다. 즉,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다. 즉, 이와 같은 사실을 보였죠. 그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게 뭐의 정의예요? fx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라는 정의죠. 그죠? fx equal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라는 정의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예제 2.5 보죠. 마지막 예제인데요. 주어진 함수 fx equal 절대값 x는 x equal 0에서는 연속이에요. 하지만 0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방금 했던 예제의 반대죠. 방금 했던 예제는 모든 함수가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면 x equal a에서 연속이 된다는 건데 반대는 안 된다. x equal 어떤 점에서 연속이지만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예로서 fx equal 절대값 x라는 함수가 x equal 0에서 왜 그러냐? 분명히 연속인가요? 연속이 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0으로 갈 때의 함수값, 극한값, 함수값과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같다는 거 보여주면 되죠. 근데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와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와 같이 x 0으로 가면 이 함수값들이 어디로 와요? 쭉 0으로 오죠. 그죠? 함수의 극한값도 0이 되고 함수값도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0에서도 연속이다. 그런데 미분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자, 미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요건이 우미분 계수, 오른쪽에서 접근한 미분 계수와 왼쪽에서 접근한 미분 계수가 같아져야 되는데 우미분 계수를 계산하면 f 프라임 플러스 0 그러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 할 때 h분의 f 0 그러니까 여기 f0 플러스 h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값 0 플러스 h예요. 마이너스 0 0의 절대값 그죠? 그런데 그걸 계산해주면 h-0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h가 약분이 되니까 1이 나오죠. 즉 이쪽은 한마디로 미분계수가 다 1이에요. 1 그죠? 기울기가 1이니까 이쪽에서 가면 미분계수의 극한값도 1이죠. 그죠? 그 다음 왼쪽에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f'-0은 리미트 h가 0 플러스 0 마이너스로 할 때 h분의 마이너스 h 마이너스 0이 나오죠. h가 왼쪽 음수 값이니까 절대값을 없애면 마이너스 h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약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1. 이거 무슨 얘기냐? 이쪽에서는 미분계수, 즉 기울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쪽에서 쭉 극한값을 해도 항상 마이너스 1이니까 극한값이 0으로 가도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는 1.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르다. 다르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한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니까 x equal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 안 하고 따라서 미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2.1절에서 미분계수 그리고 도함수의 정의를 쭉 살펴봤고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정리도 살펴봤죠. 미분계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다? 변화율이다. 순간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을 리미트를 취해준 거다. 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치의 식은 미분해주면 뭐가 된다?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요. 함수에서 미분계수는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물리학적 의미 그리고 미분계수의 정의 이걸 알아야 되겠고요. 또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 그걸 뭐라 그러냐? 도함수라 그런다.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법이라 그런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네.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면 좋겠는데요. 자, 1번 하고요. 1번 하고 4번 하고 이거 지난번에 그 푸는 거 얘기했죠? 한 4칸으로 A4 용지를 4칸으로 놔서 하나씩 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에 4문제 다 풀죠. 5번 4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하면 다 해서 몇 문제인가요? 8문제인가요? 8문제를 A4 용지 그러면 2페이지죠? A4 용지 2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푸는 걸 오늘 과제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